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112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864번 문제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기 코드선을 고르라고 하네요. 1번은 무엇인가요? 1번은 줄넘기입니다. 2번이 전기 코드선이지요. 3번은 밧줄이고요. 4번은 한국의 전통놀이 중에 하나인 팽이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865번 문제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계란이 보이네요. 계란이 판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큰 판에 계란이 30개씩 담겨져 있지요. 정답은 1번 계란이 2판 있습니다. 입니다. 1866번 문제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연세가 드신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을 어르신이라고도 합니다. 두 어르신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1867번 문제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그림에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큰 트럭에 무언가가 가득 쌓여 있지요. 네, 이것은 돌이나 모래를 운반하는 덤프 트럭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868번 문제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땡땡 상영 시간이 몇 시라고 했었죠? 4시 반이에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이 문제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단어는 상영이지요. 상영이라는 것은 영화를 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869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진아 씨는 무슨 땡땡을 좋아해요? 저는 배를 좋아해요. 물이 많고 달아서 맛있어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다른 나라에도 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배는 특히 좀 사이즈가 크고 물이 많고 달고 맛있습니다. 배는 과일이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1870번 문제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땡땡땡.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다 보면 다리에 혈관이 눌려서 피가 안 통하게 되지요. 그러면 다리에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태를 다리가 저리다라고도 하고요. 다리에 쥐가 나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정답은 1번 절여요입니다. 1871번 문제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회사를 그만둬서 너무 땡땡땡땡. 그렇군요. 앞으로 더 좋은 친구가 생길 거예요. 걱정 말아요.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그만두었다면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정답은 3번 서운해요입니다. 1872번 문제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 일할 때는 땡땡땡을 착용해서 호흡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네, 어렵지 않지요? 무엇을 착용해야 될까요? 네, 정답은 4번 마스크입니다. 1873번 문제 문경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애나 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땡땡땡땡땡땡.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전화를 해서 누군가를 바꿔달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2번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했겠죠.
1874번 문제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공사 중 표지판과 주차 금지 표지판이 같이 있네요. 정답은 1번이죠. 공사 중이니 주차하지 마십시오입니다. 1875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양측방 통행이 가능합니다를 뜻하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번은 도로의 폭이 줄어든다는 표지판입니다. 2번은 횡단보도 표지판이고요. 3번이 양측방 통행 표지판인데요. 화살표가 양쪽으로 2개가 나 있지요. 측이라는 말이 옆이라는 뜻입니다. 양쪽 옆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를 뜻합니다. 4번은 횡단하지 마세요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1876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마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표지판을 보니 300m 앞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나오고 그쪽으로 가면 마산으로 갈 수 있네요. 직진을 하면 사천과 진주 IC로 갈 수 있습니다. 마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300m 후에 좌회전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877번 문제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관계가 있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전기기구를 맨손으로 만지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절연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감전이라는 뜻은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말하고요.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감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연장갑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878번 문제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지 2년이 된 리오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많이 춥습니다. 저는 어제 감기 때문에 조퇴를 하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옷을 너무 얇게 입어 감기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일을 마치고 롱패딩을 사려고 합니다. 어제 감기 때문에 조퇴를 했답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네요. 1번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맞지요? 2번 롱패딩을 샀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3번 감기 때문에 결근을 했습니다. 결근은 안 했죠. 조퇴를 했습니다. 4번 친구와 놀았습니다. 아니죠. 어제 한 일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1번입니다. 1879번 문제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관련 있는 말을 고르시오. 빚, 돈, 은혜, 외상. 빚, 돈, 외상 모두 머니,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돈을 갚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은혜도 갚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 또는 도움을 받았을 때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갚다라고도 합니다. 정답은 4번 갚다입니다. 1880번 문제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선풍기를 끄다. 끄다의 반대말은 켜다입니다. 그런데 켜다라는 말은 없지요. 선풍기는 틀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틀다입니다. 한국어 놀이터 문제를 풀다 보면 잘 모르는 낯선 단어들이 나오죠. 그 단어들을 작은 수첩에 적어 놓고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113일차 문제풀이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